공용시설의 사용 및 공유일 등의 임대차 건물 사용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시설 사용 및 공유일 등의 임대차 건물 사용을 제한하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이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바람직하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임차인은 법정 공휴일 외 일요일 및 은행, 토요일, 휴무 등 은행 영업시간 외에 현관의 개폐 및 시설물 사용 시에는 임차인의 어떤 책임하에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시설물의 훼손, 도난, 화재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관의 개폐, 전기 및 설비의 공용사용, 부분의 운영시간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청구에 의해 가지고 임대인이 현관을 개폐하거나 공동사용 부분의 운용시간을 연장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요. 휴일에 임대차 건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요. 냉난방 비용, 보안시설 인력의 지원, 공용 면적의 청소, 에너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이라는 것을 사전에 명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이 어떤 내용, 조항에 해당해 하거나 행위를 하였을 때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게 좋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소정의 재비용을 각각의 지급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에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 집행되었을 때 을이 파산,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그의 채권자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양도 또는 화해 계약을 할 경우 또는 을에 대하여 회사의 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기타 이 계약의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은 이런 조항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하고요. 임대차 건물을 명도받을 수가 있으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해서 명도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임대차 물건의 명도를 거절하는 어떤 구실이나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임대 보증금의 가압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인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경우 불량 임차인을 명도시킬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을 주장하는 사항을 명시해서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명도 및 원상 복구를 보겠습니다. 이런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이 발생할 경우 이제 명도를 할 수가 있고 명도 소송도 할 수가 있고 명도를 했을 때 원상 복구를 하도록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명도 및 원상 복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때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내에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돼. 반출해야 되고요. 임대인의 소유 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양도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반출하고 계약 체결 당시 원상으로 복구해야 하는 게 명시를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원상 복구가 되고요. 단 임대인이 부담한 외벽 공사 및 칸막이 공사는 제외를 해요. 그리고 임차인은 어떠한 사정으로 임차인의 소유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했을 때
임대차 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해가지고 실제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 통상 임차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양도를 합의된 일정에 맞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배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 대비해서 임차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서 위약금과 임차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보증금으로 상계 처리할 수도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됩니다. 손해배상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또는 그 사용인가 그의 고객이 고의, 과실로 건물 내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임차인은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또한 임차인은 그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 입주자 또는 공중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임차인이 즉시 자기 비용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손해 사실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고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그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에 의거해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을 하기로 명시를 하고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일방적으로 손해 발생액을 산정한다면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이전을 할 경우 임차인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금 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화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시 제소 전 화해 조서의 효력이다 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명도, 의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응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고 임차인이 대기업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에 요구하는 것이 이후에 임대차 계약 불이행 시 명도 집행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제소 전 화해 조서라는 것은 법정 공방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합의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대립되는 양쪽의 당사자가 변호사를 각자 고용을 하고 법원에서 서로 의견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런 민사소송의 경우 짧게는 6개월이 걸리고 1년 이상 소송기간이 걸리는 것이 이제 보통이기 때문에 이거가 너무 소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건물주가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수익의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이런 소송을 거쳐서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청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상 손해라든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관리자는 임대차 계약상의 제소 전 화해조서 조항을 넣어 소송을 거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소송 제기 전 화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단 소송의 기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송 재계약 시 제소한 화해 조서의 효력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등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화해 조서만으로는 이 화해 조항의 내용 전부를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추후 분쟁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연체 임대료, 관리비에 관한 분쟁, 위약금, 해지의 효력에 관한 분쟁, 위약금 또는 해지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죠. 이런 기존 화해조서를 집행의 권한으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계약 시 주요 내용이 변경되면 재소전 화해조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재계약 시 재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요 내용이 변경이 되면 재소전 화해조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소송 제기 전 화해 실무에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에서의 부동산 보험이 있어요. 부동산 보험, 화재 보험이 있고, 기계보험, 기업 휴지 보험,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보험을 한번 보면 이제 화재 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피스 건물의 경우 이제 패키지 보험, 재산 종합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를 한다. 이게 이제 패키지 보험이 되겠습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업이 처하는 위험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까 다양한 위험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종목 보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는 보험들이 바로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 휴지보험, 배상 책임보험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화재보험, 패키지, 기계, 기업 휴지보험, 배상 책임보험 등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종합으로 만들어서 판매하죠. 그래서 화재보험은 이제 패키지 보험이라고 하는데 명세에 기재된 재산이 피보험자 구내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때 재물 손해 보상하는 것이 화재보험이고요. 기본 담보 내용은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해, 연기, 우박, 지진, 자연재해, 파손, 도난, 면책 위험을 제한 모든 위험 등이 이제 화재 보험 패키지 보험으로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또는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임차 자산, 리스 자산, 소유하지 않지만 피보험 이익이 있는 재산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 보험으로 들어가고, 다 이제 어떤 화재 보험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재물. 그 목록은 현금, 수표, 미술품, 장부, 문서, 컴퓨터. 그 다음에 데이터, 원고, 설치도가 있고 건설 또는 조립공사 중인 재물, 철거 또는 시운전이 진행 중인 재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운송 중인 동산, 동식물, 곡물, 토지, 도로, 차도, 철도, 운하, 댐, 터널, 지하의 재물, 파이프 내 수송용 전기시설, 기초 토목공사, 해상의 재물, 운송 중인 상품이나 재물, 촉매 및 소모성 재료 등은 보험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화재보험 가입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건물, 기계, 구축물 경우에는 재조달 가액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재조달 가격이란 거는 보험 계약의 대상물 취득했을 때 재구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재조달 가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재조달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손해보험의 보험가액 평가는 재조달 가액을 산출하고 이것으로 사용과 경과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공제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축물 신축 단가표에 의해 가지고 일괄 평가를 하거나 보험 계약자로부터 신축비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산정을 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제조달 가입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해주고요. 재고 동산의 경우는 동종 동질의 시장가액으로 가입을 하고 이때 재고 동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득 부분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연간 보험료는 연간 예상 보험료의 70, 최초 보험료는요, 연간 예상 보험료의 75%까지 납부를 하고요. 보험기간 종료 시 월말 재고가액의 평균 통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월 보험료는 최초 보험료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기계보험 패키지 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계보험은 기계장치 파손 사고를 보상하는 것인데, 기계보험의 기본으로 담보를 하고요. 기계적인 모든 사고, 재질, 설계, 조립, 결합, 그 다음에 정기적인 사고, 과부하, 단락, 그 다음에 종업원의 부주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계장치의 파손과 사고, 추락이 있고요. 또 기타 일부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보험은. 기계보험 가입 대상은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기계장치, 피보험자가 관리, 임차, 리스 등 소유하지 않지만 피보험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기업 휴지 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종합 위험 담보, 기계 위험 담보에서 보상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서 피보험자의 사업이 중단, 그 다음에 휴지되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기업 휴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휴지 보험이라는 게 이익 감소, 고정비를 보험으로 지불하는 것이고, 기업 휴지보험 가입 대상은 순이익의 고정비를 더한 금액이 되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총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총이익은 매출액의 기말 재고를 더하고 기초 재고 및 특별 변동 비용을 삭감한 금액이 특별 변동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 패키지 보험과 위험 보험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증권상의 담보 지역 내에서 신체상 재물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 책임 보험은 제3자에 대한 신체장애, 재물 손해에 대한 것과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을 보상하는 게 보상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은 피보험자가 고지된 시설 및 피보험자의 업무로 인한 배상 책임이고요. 두 번째는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 용역에 대한 배상 책임이 되겠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 실무 팁을 보면 위험관리의 다른 이름은 보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따른 그 배상이나 아니면 그 대비가 보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에서 위험관리는 보험을 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통상적인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서 패키지 보험 중 1, 2, 4, 즉 화재, 기계,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패키지 보험 3은 기업 휴지 보험의 경우는 보험료가 많이 추가되고 실제 적용받는 경우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1, 2, 4를 가입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보험은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주차장 관리하는 회사에 별도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도로 조명료는
공작물, 건물, 물건, 기타 해당하는 것을 신설, 개축, 변경하거나 제거, 그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 시설은 다음과 같은데 전주, 전선, 변압, 탑,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 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 단자함, 발신 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둘째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어스앵커,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고, 셋째는 주유소, 주차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 이런 것들이 있고, 넷째는 철도 궤도, 다섯째는 지하상가, 지하철 통로,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고요. 여섯째는 간판, 표지, 깃대, 주차, 미터기, 현수막, 아치 등이 있고요.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공사용 시설 및 자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도로 점용은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고 도로 점용 목적을 밝히고 점용 장소 면적, 기간, 도로에 설치하는 공작물, 시설물이 있을 경우 그 구조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요. 공사시설의 방법과 공사기간도 기입을 하고 도로 점용이 종료 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 점용의 납부 의무자는 납부일 기준 현재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 매년 1월 30일에서 그해 12월 31일까지가 부과 대상이고요. 매년 3월 15일에서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도로 점용료도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분담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환경부담금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환경 개선 부담금의 일종인데, 도시교통 정지 촉진법에 의거해가지고,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 체증, 그 다음에 교통체계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가지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공과금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자는 상주 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 이때 이 시설물이 이제 사무실, 공장, 수상 건물,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건물, 구축물, 각층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상주 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도시 내 시설물, 당해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가 가능하고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부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번이 다른 대지 경계는 연접지 위에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간주를 하고 합계 면적에 따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환경개선 부담금은 아까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거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조세적 재원으로 걷고요. 오염 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 소유자 및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의 성격이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 준도시, 준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기준일 납부 기간, 납기가 나오죠. 1분기, 2분기. 전년도 7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가 부과 기간이고, 다음 연도 3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 2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 6월 30일, 9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죠. 납부를 하면 되겠고요.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오염 부담금 플러스 수질 오염 부담금이 환경 개선 부담금인데, 대기 오염 부담금은 연료 사용량, 연료량 곱하기 환산 개수 곱하기 단위 부담금 부과금 곱하기 연료 개수 지역 개수를 곱해주면 되고요. 수질 오염 부담금은 용수 사용량 곱하기 단위 부과금 곱하기 오염 유발 개수 곱하기 지역 개수가 이제 수질 오염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부담금은 대기 오염 부담금 플러스 수질 오염 부담금으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9번째, 도로 조명료. 공작물, 기타 해당하는 것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 그의 목적으로 도로를 조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주, 전선, 변압, 공중, 우체통, 공중전화기, 공중전화, 무선전화기, 기지국, 종합유선 방송 단잠, 발신 전용 휴대전화국, 기지, 이런 것들이 도로 조명료를 받는 것들이고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등이 도로 조명료를 받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주차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간판, 표지, 깃대, 주차 미터기, 현수막, 아치,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공사용 시설 및 자재,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고, 공원, 체육,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의 조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도로 조명 산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전 조명료는 조명 면적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이고요. 증가율은 당해 연도 조정 전 조명료 마이너스 전년도 조명료 분의 전년도 조명료 곱하기 100을 한 거의 증가율이 되겠고요. 납부 조명료는 전년도 조명료 곱하기 조정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전 조명료는 조명 면적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아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시설의 정비 촉진하고 교통체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마련한 세원 교통유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주 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 이 시설물이란 게 포, 사무실, 공장, 수상 건물 등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건물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고요. 상주 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 내 시설들이 시장, 도지사 승인을 얻어가지고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연접대지위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간주를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 실제 기준으로 해서
실제 용도가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 13페이지, 기업용 부동산에서 계약을 쓰고, 준조세까지 여러분들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